자, 일단 그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버겁습니다.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 주력주고 비중도 뭐 최대 30%까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손실률이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고 또 방안에서는 이제 공포감이 굉장해지죠 지금.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말도 안 되게 이제 78,000원 그 저점 라인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78,000원이 깨지면 개인들의 투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변동이 올까봐 이제 그 우려감들도 있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지금 기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흐름 폭이 아무래도 이제 어제처럼 하이닉스의 낙폭 확대 부분에 일정 범위 더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약법에서 이제 하이닉스 좀 밀리면서 더 동반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하여간은 뭐 나중에 다시 그 전략을 잡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어제 기준에 이제 어떤 창구에서 어떻게 매도했는지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전체 8천억을 JP모간과 모간에서 다 때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특정 창구의 매도 부분이 이제 좀 지나고 그리고 저쪽 그 보고서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4분기 이제 D램 가격의 현물 가격이죠. 현물 가격의 하향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하는 부분에 이제 굉장히 공포감도 있으신 상황인데 일단 말씀드리는 내용은 최악의 경우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리하는 기준도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손절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발력을 보고 대처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건 그 지금 기준에서는 많이 버거 오신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또 좋은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 더 믿고 따라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녹화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그 옆에 창 띄워놓고 보고는 있는데 저도 막 혼란스러우니까 종목별로의 전략 부분을 그렇게 제대로 좀 못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근데 오늘 기준에 여러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의 변동이 나오는 쪽 기준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가 DB하이텍의 기준에 지금 이제 전략 부분을 좀 작성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많이 엇갈려요. 기존에 이제 각국에서 수익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 또 개장초에 그 움직임 가져가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또 새롭게 교육방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문자 사인이 우리는 방 안에서 이제 나갔어요. 사실은 나갔는데 이제 그 나가고 나서 바로 이제 손절이 됐죠. 나가는 순간 뭐 밑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손절 범위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교육도 1%씩 보통 기준 잡아드리고 혹은 3% 잡아드리는데 에코프로를 뭐 5%씩이나 설정을 해서 문자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손절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 매매 기준, 그러니까 문자가 오늘 나갔기 때문에 이제 문자대로 거기도 이제 손절 범위를 명확히 드렸으니까 문자대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력이나 이제 수익 종목 이런 쪽은 뭐 또 단기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은 수익이나 주력은 이제 그 손절 범위를 정해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뭐 분할 매수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손절 여부를 그때 이제 또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용이 만약에 이제 발송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 명확히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기준점이 그거잖아요.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 문자 기준은 좀 죄송스럽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장 상황 봐서 이제 가끔씩 뭐 주력주 또 수익 종목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라이브 방송의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노출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거는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교육 속에서 이제 주력주 잡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교육 종목 잡는 방법 이런 거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대처하지 않는 한 대처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카톡방을 막 실시간으로 대처해 드릴 수가 없어요. 막 올라오면은 이제 뭐 일부 카톡방 기준처럼 막 응대해 드리고 대처해 드리고 지금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방안이 운영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육 기준에서 교육 받으셔서 독립할 수 있는, 그리고 문자를 이제 발송해 드리는 기준은 만약에 이제 단기 공약주가 나오면 설정해서 보내드리는데, 오늘 뭐 에코프로가 좀 높은 변동성 기준에서 문자 나갔다 했을 때 손절이 설정이 되면 기계적으로 3% 수준에서의 손절 범위 지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중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뭐 상한가가 그럼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밀려 떨어지면 순식간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것이 오늘도 이제 우리도 방안에서 어제 잡아놨으면 오늘 대박인데, 그렇죠. 16%에서 또 밀릴 때 차익 실현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기준이 잡혀서 오버나이트를 했을 경우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또 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변동성 큰 쪽은. 그래서 오버나이트 기준을 잡기보다는 당일 기준에서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이제 변동성이 이제 다시 확대되어 있는 쪽이 이제 SKI 테크놀로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녹화를 해서 오픈을 좀 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DBI텍은 유료방 기준에서만 이제 좀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가면은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쪽도 어제 기준에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매수 사인 나갔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편입하신다는 게.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좀 조금은 아쉬운 게, 오늘 뭐 IT 쪽에 뭐 하이닉스의 매수, 또 삼성전기의 매수. 삼성전기도 사실상 지금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7월 말 이후에 자동차주 주력주의 매수, 역시 또 오래간만에 LG화학의 매수. LG화학은 그렇게 오래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사인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뭐 SM 이런 기준에서 이제 매수사인 나갔는데, 그 중에 그 거래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쪽의 기준은 어차피 이제 SKI 테크놀로지는 스윙 쪽에서 계속 들여다보기로 했었고, 그리고 DBI텍 기준 설정하고 있는데, 이 DBI텍 부분을 먼저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지금 21만 3천 원부터 편입이 잡혔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는 오늘 당장의 차익 실현보다는 이제 비중을 좀 분산해서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올려드리는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의 대부분은 어차피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통 다 녹화를 해드립니다.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DBI텍은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뭐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하나투자금융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PBR이 1.1배 수준이다.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건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뭐 목표주가 하향한다,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인식은 PBR 기준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1.1배다. 그 기준이 F1 가이드의 기준이 아니고 이제 올해와 내년의 기준의 1.1배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밀려서 1.1배도 안 나와요. 1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96,000원이 자산 가치란 말이에요, 주당. 말도 안 되는 좀 주가인데, 어찌됐건 그 DBI텍의 3.42배를 이거를 저평가다 논할 수는 절대 없어요. 1배 미만이 저평가 인식이 잡히지만 기술주나 이제 성장주들은 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걸 저평가라고 잡을 수는 없고, 그리고 PBR 기준에서 이제 9배 기준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내년까지 해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컨센서스가 내년께 또 올라갔어요 지금, 그죠? 2,900억 그 순이익 예상치에서 3,150억.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시장 점유율이 순위는 10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점유율은 아예 없어요, 별로. 뭐 그러니까 상위권이 다 점유율을 갖고 가죠. 여기는 이제 그 점유율 대비해서는 이제 좀 낮은 사실 그 점유율의 기준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DBI텍 같은 경우에 뭐 저평가 인식, 그리고 이제 저평가 인식에서 PER이 낮게 설정될 때는 뭐 6배, 7배 이렇게도 설정이 됐었어요. 그 이하로도 설정된 경우는 이제 업황이 이제 안 좋아져 있을 때의 기준이고, 지금은 이제 원체 긍정적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DBI텍의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절대 고평가로 논할 수는 없다. 저평가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 부분은 계속
부각이 된다. 특히 이제 이쪽에 12나노가 아니라 8나노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노수가 이제 올라가면은 더 고마진으로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니까 주문 생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또 이게 특화가 돼 있어요. 예전 그 기준점들 소량 기준에서 이제 다변화해 놓는 게. 그래서 보고서들이 이제 좀 많이 긍정적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수급 범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6월 1일부터예요.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수급이 그래서 초기에 들어온 수급은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의 기준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제 월등하게 매집의 그 흐름까지의 흐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범위에 이제 어제까지 기준, 오늘은 이제 추정치니까 어제까지 기준에 어제 이제 한 방 맞았어요. 사실은 매도가 이제 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 쪽에 강력한 매도. 그래서 530만 주로 매집 물량이 줄었는데 4,439만 주, 그러니까 4,440만 주짜리 종목이라 533만 주 기준에 444만 주 정도 해주면은 12%예요. 그래서 아까 문자 발송할 때 이제 그 12% 수준의 매집이 돼 있습니다. 라는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집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종목의 매집이 이렇게 10% 이상 그것도 단기간에 뭐 시가총액은 뭐 3조 정도 수준뿐이 안 하지만은 굉장한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가 오른다고 해서 와 대박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의 수익을 일단 매매 사인을 다 잡아내서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담 요인의 기준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뭐 단기 이후에 뭐 추세로 야 이건 끝내줄 거야 앞으로 뭐 끝내줄 거야 이렇게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찌 됐건 이렇게 이제 믿을 수 있는 구석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앞으로 좋을 것이야가 아니라 현재 실적이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매집이 그러니까 누구나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집이 이렇게 진행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수급 범위에 맞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또 주가 변동성에 대한 전략 부분.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이제 그 흐름에 외국인 기관 매수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6만 1,500원 정도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조금 더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DB하이텍의 이제 매집은 이 매집에 대한 기준도 잘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당연히 들어왔고요. 기관 들어왔는데 다 매수야 다. 싹 다 매수예요. 뭐 은행에서 이제 뭐 규모가 좀 없는 부분인 거고 싹 다 매수입니다. 뭐 투신권부터 해서 투신, 연기금 또 사모펀드 단기 성향의 사모펀드까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 물론 뭐 단기 일지 그 성향을 완벽하게 뭐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다못해 기타 법인 외국인까지 은행 빼고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응? 뭐 은행도 뭐 몇백 주 왔다 갔다 하는 기준 그 정도의 설정 범위라서 크게 의미는 없고 그래서 이런 그 누적 수급이 DB하이텍에 진행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52주 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매집은 추가적으로 단행이 되고 있는데 주가만 눌려 있다가 어제 IT의 시장 충격에 이제 동반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뭐 혹은 손바퀴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꿍 하고 밀끌어져 내려갔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누적 수급이 나머지 부분 뒷받침돼 있다 보니 뭐 다행스럽게 빠르게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집도 없고 매도하지 않냐? 지금 DB하이텍의 외국인 지분이 18%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은 53%, 4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매집의 개념보다는 벌써 이미 그들의 지분이 다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성향에서 이제 조금 출렁거림을 가져갈 수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그쪽이 월등히 더 유리하니까 주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K, LG전자까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고 요 그 매집 단가도 이제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도 설정을 해드릴 건데 이번에 이제 교육방 신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매집의 규모에 따른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뭐 창고 동향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기준 잡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얼마큼 또 중요한지도 예제나 이런 거 보시면서 기준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누적 수급 쪽으로 보면은 모건 스탠리 쪽에 매집이 많고요. 어제 기준에 사실은 하나금융투자가 어제 30만 주 창고 동향 기준에 이제 매수였는데 이제 순매수 기준을 따져봐야죠. 뭐 그래서 장중 기준에 이제 계속 물량은 외국인이 집어 던지는데 하나금융투자가 계속적인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하면서 매수가 유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이제 손바뀜의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금융투자의 어제 기준에 순매수 기준에서 얼마? 27만 순매수 기준에 얼마? 42만 9천 주 맞나요? 42만 9천 주. 그래서 어제 기준에 이제 엄청난 매수를 그쪽에 단행을 해줬고, 뭐 오늘 기준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매도 창구에 일단 없고 또 매수의 창구에 그렇다고 해서 뭐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형성돼 있던 그 고점 인식 라인까지 이제 주가는 일단 들어 올려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 계신 물량은 단타다. 오늘 당장 수익 내고 뭐 이런 개념의 기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가 이제 어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저걸 보고 이제 우리가 기준점을 제가 설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순매수순위 부분에 이제 어제 매도가 이제 많았던 쪽 그 기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주가가 이제 꿍하고 밀렸고 손바뀜에 이제 하나 됐든 저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매도 부분이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쪽의 매도. 그러니까 그간의 외국인들 물량 부분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 다행히 이제 손바뀜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건 뭐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봉 기준의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 기준.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안암반도체 일대의 시절 때부터 이제 쭉 들여다 보시면 거래 대금이 지금 이제 가장 높은 거래 대금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추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월봉 그래서 지금 시간 기준 뭐 12시 땡땡으로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직 계산기도 미리 좀 잘라놨어야 되는데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도 이제 DB하이텍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저점 편입한 물량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 5만 원에서부터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오늘 기준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번에 뭐 고점 뭐 68,500원 찍고 또 밀리고 신고가도 못 잡아내고 IT 불안하고 뭐 삼성전자도 흔들리고 힘겨워서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마지노선은 고점 대비 5% 오늘 기준에 그 정도. 그리고 그 부분의 흐름을 우리는 이제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편입가 기준은 최악의 경우 이제 오늘 뭐 저가나 시가는 똑같으니까 시가까지도 전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매집이 그 정도의 매집이 돼 있는 쪽이 없어요. 시가총액 이 정도 규모에서 엔터즈들에 대한 매집이 상당히 있는데 1조 전후에서부터 계속 이제 흘러갔던 기준이고 SM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SM이 밀려 있을 때 눌려 있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Y젠터나 JYP 기준에서 변동이 좀 확대됐죠. 상대적으로 그좀 덜 올랐으니까 많이 덜 올랐죠. 그 부분이 되는데 일단 그 매집이 이렇게 돼 있을 때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2007년도 도서 자료인데 이것도 다 드릴 거고 이번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교육 다 받으실 거예요.
정회원님들도 VIP 회원님들도 조금 심적으로 버거우시겠지만 교육만큼은 다 들으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일 날 오픈인데 미리 이제 등록해 놓으셔야 이제 시스템 라이브 창 다른 창에서 하니까 다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매집 비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10% 이상이면 최소 50%에서 100%까지. 그럼 6만 원이면 50%는 9만 원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6만 원이면 9만 원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50%는 들어 올려놔야 그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어요. 저 500만 주 저런 거 어떻게 다 빠지고 나갈 거예요. 주가가 그만큼 움직여야 되죠.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를 편입을 했을 때 이쪽은 이제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지 다 감사 안 하겠어요? 그래서 편입 자체를 일단은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뭐 실적이 뭐 상당히 긍정적인 기준으로 형성돼 있다라든가 그런 이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있어야만 감사해서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개별된 목표 주가를 기준을 잡으면 대략적으로 7만 5천 원, 7만 7천 원 정도 일단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도 이제 교육을 진행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견인한다라기보다는 분명하게 이제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매집을 해놓고 그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각이 집중되고 그래 수급이 조금 더 유입될 때의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겠죠. 매집된 이후에 물량이 유통 물량이 이제 제한적으로 형성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의 이제 흐름들. 그러니까 수행 종목 이런 것은 이제 뭐 시간적인 부분의 제약. 그러니까 지금 카톡방에 한 번에 올려줄 수 있는 시간이 대략 20분이면은 그 이상 녹화를 못 해요. 못 하는데 나중에라도 이제 그 녹화 부분을 또 듣고 하시라고 링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원본을 드리니까 또 듣고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참조해서 대처를 하시고 주봉 갭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목표 주가 6만 원 정도가 설정이 됩니다. 주봉 갭 기준은 6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매집을 한 만큼 어떤 그 명분이 있다. 매집에 대한 명분이 있다. 그 명분이라는 기준은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다음에 큰 이슈 부분. 그러니까 LG화학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부분도 있지만 화학업종 기준에서 실적은 지금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 저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IPO 그런 명분을 이제 잡고 있는 것처럼 이쪽의 기준에서는 이제 저평가 고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평가 인식을 그렇게 세게 드릴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준에서 저평가로 이제 들어올린다라기보다는 업황이 계속 개선되고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그게 악재로도 작용이 됩니다. 중간중간에는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뭐 인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확장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죠. 먹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표출될 때는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표출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정의 실마리를 주는 경우도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런 맥락의 이제 기준을 다 같이 들여다 볼 거고 그다음 그것을 이제 하여간에 명분을 잡아서 메이저들이 매집을 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불거질 때 이제 변동성이 확대는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정도 수준 그 정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거래가 이제 조금 터질 때 이제 2,000억 수준.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건 변동성이 나오려면 2,000억 이상이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량 기준에 300만 주씩은 터져줘야 된다. 근데 오늘 기준에 이제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마감 때까지 고점을 조금씩 더 높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들의 의지죠. 지금 외국계에선 보여지지 않고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이 위에 있는 물량들을 6만 7천 원까지 다 땡겨준다면 그럼 뭐 200만 주는 뭐 충분히 넘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주씩 이렇게 흐름이 계속 나와준다면 그러면 오늘 뭐예요? 상승 장악형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분명히 배울 거예요. 캔들을.
상승 장악형이 떴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 내일 갭상승의 거래량 빵 터지면 얘는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스타트가 안 되면 그럼 추세 매매로 계속 가는 거죠. 지금까지 추세 매매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사실상 우리 교육방에도 오픈을 해드렸어요. 해드린 이유는 에코프로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또 고점에서 또 편입이 되셔서 손실이 나시고 의지와는 달리 단기 공략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렸는데 VVIP 방에서도 또 들어가셔서 이제 또 순조리 되신 분도 계시고 또 그에 반해서 이제 개장 초부터 잘 들어가시고 뭐 전일 물량이 일부 있어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쪽의 변동성 부분은 이제 변동성으로 기준을 잡고 오버나잇을 못하고 거래 터질 때만 들여다본다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쪽 이제 DB하이텍이나 이런 쪽의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이쪽의 기준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집중해서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이제 뭐 나는 11만 2천 원의 손절을 못했어요. 10만 8천 원의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모르면 어떻게 대처가 안 되잖아요. 잠깐만 에코프로로 넘어갔다 오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돌리는데 거래가 수반돼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거래가 얼마예요? 30만 주죠. 5분봉에. 근데 만약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돌리면 그러면 다시 따라붙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원활치 않으신 분들은 교육을 같이 받으시고 수익 내고 교육받는다면서요. 수익 내고 교육받는 부분은 일단 올려드렸을 때 이제 기계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전혀 뭐 포트를 다 오픈해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이왕이면 DB하이텍 같은 경우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61,500원의 프리미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장 초에 이제 드렸으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일단 거래가 이제 다소 개장 초에는 제한 쪽이었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이 이제 제한 쪽이었고 지금 이제 계속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밀린다 해도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 기준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설정 범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SK 아이 테크놀로지를 녹화를 할 건데 그걸 오픈을 할지는 고민을 할 거예요. 뭐 전부 오픈해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 뿌려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하여간에 뭐 삼성전기도 오늘 기준에 거래가 좀 아쉬운데 거래만 좀 더 실리면은 기준점을 더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DB하이텍 부분에 이제 텍스트 자료 부분을 같이 또 올려놓고 보면은 여기도 이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거죠. 뭐 차익 실현 전량하고 밑에서 또 잡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도 내가 차익 실현하고 또 잡고 할래. 이제 못 믿겠어.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 뭐 깨지기만 하고 힘들어. 그러실 경우에 이제 교육받고 그 부분은 대처를 하셔야 돼요. 전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하세요. 재편입니다. 이렇게는 이제 해드리는 경우는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변동성이 확대돼 있을 때. 그래서 SK 아이 테크놀로지도 이제 어찌 보면 뭐 12% 기준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손바뀐 기준 보고 누적 보고 들어간다 이 기준이에요. 하여간 조금 있다가 그쪽도 누적 범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최근 장세에서 드물게요.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온 겁니다. 지금 뭐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만 나와요. 외끌이 매수한 거는 안 나와요. 별도로 찾아야 되고는 6월 1일 이후에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퍼센테이지 기준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쪽 퍼센테이지. 무슨 말이냐면은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인가요? 1조 4천억. 그러면 이제 약 3% 가까이 뭐 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온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얼마에 6천억 들어왔죠. 얘는 이제 1%.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1%. SK 아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6천억이죠. 지금 6월 1일부터. 그럼 얘는 얼마예요? 4% 들어온 거예요. 근데 누적적으로 다시 설정 범위를 재차 잡아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이제 외국에서 팡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기타 법인에서 이제 매도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인데 우리는 이제 들여다 보고 있죠. 수급범위 있어서.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 뭐 어제 우리는 편입해 놨으니까
6만 주의 뭐 추가 편입은 안 나가겠지만은 신규 편입도 오늘 문자 좀 여러 개 있어서 일단 멈춰놓게요. 삼성전기 부분이 어때요? 얘도 3% 수준. 5월 26일부터 6월 24일인가 하여간에 기준 잡으면은 짧은 기간에 삼성전기도 3% 이상의 매수가 됐어요. 10조 이상짜리에서 이 정도면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DBITech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3천억이란 말이에요. 3,300억. 11%. 근데 평균 단가까지 감안해서 보면 12%를 매집했다는 거예요. 없죠. 12% 지금 이 위에서는 지금 12% 매수한 종목이 없죠. 6월 이후에. 그 정도로 매수 강도가 지금 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얘도 뭐 2%, 3%뭐 이런 식의 기준이잖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가 뭐 3%. 그래서 그 정도의 매집 강도가 들어오고 설정이 돼 있다는 거는 당장의 기준에서 이제 시세를 못 잡아내준다 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준대로 매집의 기준에서 그 교육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매집의 기준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9만 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12만 원 이런 수준의 흐름이 한순간이에요. 그것도 움직임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속적인 매수 그리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매수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강화 기간 중에서 일단은 뭐 이런 파운드리 시장 진입 이런 것 때문에 눌리기도 하는데 전체 IT 이 종목군의 전체가 아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조정에 따른 동반 약세를 연출한 종목입니다. 그 이름을 이겨내고 탄력적 시세를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지속적인 매수 강도 확대 때문입니다. 08월 12일 그 흐름을 이겨내고 IT 조정 흐름을 이겨내고 탄력적 시세 분출이 연출되고 있는 것은 누적 매수세가 12%를 넘어서고 있기 충분한 누적 매집이 단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적이 이렇게 돼 있다. 12% 수준이고 약 61,500원 정도 수준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 평균 단가 61,500원 기준에 매집 목표 주가는 50에서 100%인데 그렇게 했을 때 9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의 목표 주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주봉 갭 목표 주가인 주봉 기준에서 아까 8만 원 정도 형성이 됐었나요? 7만 5천 원인가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4만 원, 6만 원 잡고 8만 원 기준이 되겠네, 그죠?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주봉 갭 목표 8만 원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8만 원도 굉장히 높죠, 사실은. 근데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3조 수준이라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JP모건 쪽 수급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뭐 부담스럽게 많이 설정이 됐는데 그 부분 뭐 지워도 되고요. 8인치 쪽에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PL 10배 수준, 이게 이제 상향이 돼서 이제 3,100억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지금. 어, 작성했을 때 2,900억이에요. 저평가는 일단 아니고 PL 부분, PBR 부분 기술적 기준에서는 저평가 인식이 가능하고요. PL 10배 수준은. 그리고 이제 IT 업황 기준에 이제 반도체 관련 시장 성장 부분은 지속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D램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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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되고 있고 2022년 실적 컨센서스도 상향되고 있고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량 이동평균 5매 20매의 거래량을 넘어선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 시각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이제 다시 잘라서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위로 이제 올려놓습니다. 요거를 그리고 이제 설명 내용을 밑으로 넣고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보고 이제 마지막 요 작성해서 압축한 다음에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현재 기준의 주가 형성 범위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일 경우에 나오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터져 있으면 이제 호가가 양쪽에 충분하게 매수 매도 잔량이 쌓입니다. 충분하게 한 호가에 몇 억씩 그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한적으로 형성되는데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사실 다소 제한적으로 2천억 미만이죠. 아직까지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마감 때까지 2천억이 실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고점을 크게 넘기지 않는 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적은 물량에 이제 뭐 누가 몇만 주 던지거나 혹은 자기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저점 물량을 잡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적은 물량 밑으로 확 던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뭐 적은 물량으로 훅 밀렸잖아요. 오늘 매수 평균 단가 64,800원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뭐 뺑뺑 돌리면서 물량을 걷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약간씩 짜증 나는 거죠. 이제 장중에 또 마감 때까지 기준에 어떻게 형성돼요? 뭐 짜증스러운 부분이 마감 때까지 형성된 부분에서 꼬리를 쭉 따라버린단 말이야. 이러고 가다가 잘 가다가 꼬리를 확 따라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사가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이제 그 16만 6천 주 들어와 있는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순위가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아주 높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순위가 14위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마지막 체크해서 같이 올려놓을게요. 8월 12일 기준에 12시 20분, 12시 아까 18분이네요. 매직 계산기 기준 대응 전략 주봉 갭 목표 8만원 그리고 12시 20분 기준 프로그램 순매수 14위. 그리고 현재가 기준 이제 65,600원. 아이고 또 여기까지 밀렸네요. 그렇게 돼 있고 4.79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렇게 됐을 때 2조 9천 125억 원, 25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165만 3천 646.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가신 분들 또 가지고 계신 분들께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만약에 이제 추가 편입 여력이 있고 20%뭐 채우겠다. 난 지금 뭐 10% 채웠다. 하시는 분들 기준 입장에서는 야,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밀려라. 나 좀 밑에서 사게. 응? 이제는 알 건 다 알았다. 너희들 매집
12%나 돼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니네들 매수하면서 나를 짓눌러 물량 내 거 뺏어가려고 나는 더 산다. 그런 기준의 설정 범위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또 이제 거래 터트려졌을 거예요 분명히. 고점 대비해서 이제 5.5% 조정인 63,200원. 편익 비중 100%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저점 물량에 이제 그 차익 실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고점 기준 66,500원 몇 퍼센트예요? 6.23% 6.23% 재돌파할 때 편입 기준. 그다음에 시가가 똑같아요. 이제 어차피 이쪽도 시가하고 저가하고. 그래서 시가 부분에 3분의 1 지점 얼마? 64,900원. 그리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뭐 나와 있어야 뭐 의미를 부여하지. 그리고 이제 당일 시가 편입. 그리고 뭐 저가까지 할까요? 혹시라도 말도 안 되지만은 밀려 내려온다면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 일봉에서 300만 주. 분봉은 의미를 부여하기 지금 어렵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카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이제 유료 위주로만 이제 이거는 올려놓을 건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준 잡으실 때 교육 기준에서 교육 종목의 기준하고 스윙 뭐 주력 이렇게 가져가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좀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단순해요. 그냥 조금만 배워도 되거든요. 내가 얘를 따라 붙고 싶다. 근데 이 거래량 기준이 안 맞아. 그럼 안 들어가면 된다니까. 못 들어가요. 나는 좀 공격적이다 했을 때 5MA, 20MA 기준을 설정한다 해도 그럼 분봉에서 이제 나는 개장 초에 이런 기준까지 아니더라도 이거 뭐 저거 거래량이 없다 무조건 못 가나? 버겁단 말이에요. 신뢰도가 낮아지는 신뢰도가. UBS 대놓고 39만 주 팔고 있는데 뭐 누가 사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 기관이 받아서 손밖에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뭐 프로그램이든 기간이든 뭐 다 필요 없다. 변동성만 나오면 된다라고 기준을 잡을 때 5분봉 기준에 이제 40초 동안에 이 거래량을 더 수반할지 수반한다면 여기서 이제 따라 붙는 거죠. 수반한다면 그러고 나서 또 손절할 수도 있어요. 이때 보면 이제 거래 수반되고 고점 돌파했는데 양봉에서 순간 두들겨 먹고 밀렸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거래량 뭐 18만 주 터져서 기준 거래량이 맞아서 들어갔어. 근데 또 때리면 꼬리 달고 또 내려오면 또 실패되는 거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샀다고 해서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정답에 표창장 줄게. 이게 아니잖아.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아,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어차피 매매 못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고 냅두니까 가더라 했다가 더 크게 깨져 내려가면 이제 감당도 안 되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만만치 않습니다. 변동성 아직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막 5%씩 밀려 깨지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뭐 수익이라도 내놨으면 모르겠지만 수익도 안 내있는 상태라면. 자,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좀 차분차분 대처하시면서 이쪽 에코프로 HN의 변동성에 영향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폭의 기준을 너무 이제 확대해서 가지 마시고 차분차분하게 이제 우리가 대처해서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간에 뭐 하이닉스 때문에 많이 지금 버거운 상태이지만 차분히 풀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거운 건 버거운 거고 살 방법 찾아야죠. 그리고 오후장에 저 전략 부분도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